네, 정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봅니다. 자, 정화라는 것은요, 병화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병화와 정화를 비교하면, 정화는 이 농축된 그런 열, 빛, 집약된, 멋있죠. 자, 다 이 일간마다 그 긍부정이 있어요. 병화를 이제 태양이라고 한다면 정화는 달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촛불 이렇게도 의미를 하고, 인공적인 뭐 조명 이런 것들을 같이 전부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의 기운을 집약적으로 쓰시는 분들인데, 최근 인연을 봐야죠. 22년, 23년 볼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임인년이고 또 계묘년이다. 여러분들 팔자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때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고 관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지금은 편관과 편인이 와 있다. 이거를 살인 상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돈을 안 대고 힘들고 돈이 바짝 되는 것 같더니만 또 나가는 데 많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일간만 해도 정해부터 이렇게 정축까지 6개나 되는데 팔자는 더 다양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갑진년에 이렇게 24년에 갑으로 어쨌든 드러나겠죠. 왜 그러냐 봤더니 지지에서 인묘로 갔다가 이제 갑으로 딱 띄우는 모양새예요. 갑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부터 본격 설명이 들어가죠. 정인이 되겠죠. 잘 아시죠? 십성. 사실 이제 십성으로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관이 돼요. 정인과 상관이다. 그럼 정인은 뭐 엄마냐, 뭐 문서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관은 자식이냐, 뭐 시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까요? 긍정적인 부분, 정인부터 보면은 긍정적인 정인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확실히 맺어질 건 맺어진다. 뭐 독립하려고 그러면 독립하고, 엄마가 나한테 무언가를 준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문서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취득이다, 전인은. 그리고 사주에 목이 부족한 분들은 내가 좀 기댈 곳이 있겠죠. 윗사람과의 관계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뭐냐면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인을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사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 또 정인이라는 걸 어딘가에 묶인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되다. 내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지지에 있는 상관인 진토로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바쁘죠.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상관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관폐인이란 뭡니까? 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내가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한 번 더 한다. 시간을 좀만 더 가진다. 조금 더 심사숙고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24년에 100점 100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가끔 자주 바둑을 두는데 잘은 못 둬요. 이게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뭔가 좀 더 좋은 묘수가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묘수가 생길 수가 있는 24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화일간이에요. 정비.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풀기도 좀 쉽고, 저의 이야기도 이렇게 알잖아요. 제 이야기를, 제 스토리를. 그리고 우리 전화 오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정화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장간을 볼게요. 이 진토라는 이 습토거든요. 습토. 그리고 지는
4로 나아간다,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시간으로 보면 7시 반, 9시 반, 9시 반, 11시 반이니까 엄청 활동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지장간을 보니까 을목도 있고, 최근에 가져온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이거 편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편관이고. 아, 이 편관 지나온 자한테 또 있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관이죠. 상관.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뭐 관대지에 있다, 양지에 있다, 천살이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종합해서 이야기를 그냥 딱 드릴게요. 진토라는 것. 지지에 있는 건 여러분들의 활동이고 몸이에요, 몸. 간목은 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드러나는 걸 수 있고 이거는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진토가. 그래서 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띠로도 많이 봐드리는 거다. 이거를 종합해서 지장간을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내가 받아 먹을 것이 있고 또 약속된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기 이 깃발 게임을 시켰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해서 이거를 따내면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간목으로 뜨기 때문에 정인 혹은 을목으로 뜨기 때문에 편인 이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저작권, 판권,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나의 메뉴 이런 거예요. 제가 자꾸 요식업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그 칼국수를 제대로 만들어냈어요. 국물 끝내주게 아니면 냉면 끝내주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걸로 혹은 뭐 중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막 뭐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이거는 한 10년 20년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일간 대비 신살을 한번 볼게요. 일간 대비 신살? 일간 대비 신살. 보죠. 정화라는 것은, 자, 사유축 운동을 해요. 사유축. 이것에, 이 역행, 이 음이니까 역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사유축에서 진토를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사유축이 있는 분들 있죠? 사유축에서 진토가 우리한테 뚝 떨어진 거잖아요. 나한테 온 거잖아요. 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왔다. 그래서 천살이 왔다라고 합니다. 천살. 그거는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누구와 싸워서도 결론을 낸다. 혜택이 있다. 발표한다. 그리고 증여, 상속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일들의 결판이 난다. 뭐 재판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갔다 그러면 끝난다.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사유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지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살이다라는 거고. 자, 그 해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진토가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반한살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 승진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주에 목이 많은지 비교적 화가 많은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사주에 만약에 목이 많다, 목 다다 이런데 또 갑진이 와가지고 또 목이 왔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패인 그래가지고 뭔가 좀 생각은 많고 뭐 조금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나는 좀 게을러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막 집중은 안 되고 뭔가 책은 많이 사놓고 그래서 책을 많이 산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책을 산다. 책스 많이 산다. 근데 이게 다 읽어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목다사주가 2024년에 유의해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목이 지지에 있는 것을 간목으로 올린 분들은 특히나 문서, 대출, 이사, 뭐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결판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의해야 될 점 하나는 또 목단은 그래요. 내가 아는 거 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남들과 이야기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윗사람 이야기 잘 들어줘야 된다. 겉으로만 삐까뻔쩍하면 안 된다. 실속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나는 정화인데 다가 있다. 화가 많다. 발음이 안 되네요. 화다자다. 그럼 비겁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동료 관계와의 이득을 따지게 돼 있어요. 동료끼리 이득을 따져.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사왔어요. 10,000원짜리 뭐 물건인데 이게 뭔가 사과야, 사과. 사과가 이게 있어. 그래서 밑에 집이랑 이렇게 나눠요. 근데 밑에 집이 3,335원을 안 주고 대충 3,000원만 줘. 그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야. 사실 300원, 330원밖에 차이 안 나. 이런 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10원, 100원 이런 거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거 따지다가 큰일 난다. 네. 그리고 사유축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천살, 증여나 상속 있을 수 있다. 화다자 중에 그런 걸로 좀 싸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토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식상. 그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기회 놓친다 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기회 놓친다라는 거예요. 연초에 토가 많은 분들은 연초에 딱 계획 잡은 대로 파파박 가셔야 돼요. 입춘 때 혹은 입춘 이전. 그래서 동지.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제가 찍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입춘이 제대로 시작이지만 이 동지부터 기운이 온단 말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토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사주에 뭐가 많은지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금이 많다. 자, 금이 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괜찮다. 2022년, 23년 계속 목생화 받아오다가 이렇게 천간했던 목, 그리고 여기도 을목이 있어요. 그럼 금이 많고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금이 좀 많게 자리 잡은 분들은요. 좋은 기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욕심 생겨요. 돈 욕심. 이게 막차 타고 싶은 막차라도 타고 강릉 가고 싶은 거예요. 속초 가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걸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자, 수가 많으면은, 이 수가 많으신 분들은 원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관이죠, 관이 많아요. 내 품위 유지하다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뭔가 나한테 좀 부담되는 거. 수생목, 목생화 한다 그랬죠. 수생목 해주고 목생화 하니까 결국 나한테 부담되게 뭔가 시키는 일들이 있다. 회사에서. 이런 것들로 피곤해질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묘미 사유축 요 1, 2, 3, 4, 5, 6 요 순서대로 봐볼게요, 여러분들. 정해일주부터 한번 볼게요. 정해일주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원래 관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다. 정해라는 것이요. 그쵸? 관을 깔고 있는데 이 최근의 2년도에 그 관인 상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위에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되고 또 내 자리에서의 한 단계 더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이 정인이라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해 원진 귀문관살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만의 개성 잘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꾸준함, 그리고 느긋함, 이런 것들로 갑진년에 뭔가 해낼 수 있다. 문서 승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해 원진이라는 것은 가족과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자식분들 독립하고 어머니와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연로하시다 그러면 건강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오죠. 그리고 정화라는 이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진해라는 거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갑진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팔자에 따라 달라요. 특히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는 음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밤에 태어났다. 혹은 겨울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인데 이 갑진이라는 건 으쌰 나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유의하셔야 돼요. 반대다 그러면은 어떤 승진 시험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무리 있죠. 무리. 여러분들은 그 무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2024년도라는 것이 나한테 이 정해라는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반한살이라 그랬잖아요. 반한살에 운이 온다라는 거죠. 반한살에 운이 온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다 운을 잘 만나야 된다, 운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반한살에 운이 온다라는 거는 승진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때깔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 산다, 옷 산다, 집 산다, 멀리 어디 가고 싶다, 별장, 아니면 농막, 주택, 이런 거 마련하고 싶다. 캠핑카 좀 때깔 좀 보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갑진이라는 2024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살이냐? 12신살로 봤을 때 망신살이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 역학이라고 그러죠. 명리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역학이라고 그럽니다. 역학. 바꿀 역이에요. 운이 나한테 왔을 수도 있지만 2024년이라는 그 시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정해라는 아니면 내 사주팔자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망신살이에요. 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음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양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거짓 없이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리고 무대를 사람들한테 더 만들어주고 내가 배려했을 때 더 잘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역학. 항상 바꿔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망신살이라는 거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돼. 그거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무대를 만들어 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획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응? 미스트롯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본다. 기획서를 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묘일주 한번 볼게요. 와, 정묘. 이 편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런데 갑진이 왔잖아요. 갑진이 왔다. 역시나 이제 반한살. 요거는 반한살이라는 거는 양념으로 좀 더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 갑진이라는 그 그림을 딱 먼저 보세요. 그럼 나는 불이고 이 갑진이라는 그 나무가 딱 이렇게 섰잖아요. 딱 쓴 거예요. 진토라는. 그런데 나는 묘목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 불도 딱 이걸 지져버릴 수가 있는 거, 태워버릴 수도 있는 나한테 무언가 권리,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인이라고 하고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 자격 이런 거 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내가 힘이 세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거나 이랬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폐인이라는 거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한살이라는 거 역시나 여러분들도 승진수 있다.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묘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갑진, 갑진의 2024년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육해살이라고 해요. 육해살. 그건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의 약점과 강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좀 감춰줌으로써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나만 알 수 있는 것. 안 그래도 편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귀 쫑긋 세우고 계시는 분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유튜브라든지 어디다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것을 모방해서 내 걸로 다시 재탄생시켜도 된다라는 것.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다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다 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도 분명히 창조하고 발명도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끝내주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드래프트 맥주를 갖다가 다 개발을 한다라든지 연구한 것들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대박 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6햇살로 2024년에 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뭔가 말 한마디 할 때 좀 더 챙겨주는 그런 이런 식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일주. 이게 정미일주. 개인적인 그것을 좀 빼야 되는데 확실히 빼고 말씀드릴게요. 빼야죠. 있는 그대로. 어떨까요? 제가 정미일주라서 그래요. 갑진이죠. 갑진이 왔어요. 그러면 토가 일단 많아진다. 근데 저는 목도 많으니까 뭐 밸런스는 좀 맞아요. 근데 토가 많아지는 분들 먼저 이게 토가 많아지는 분들은요. 일의 분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을목이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어요. 여긴 정화도 있고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무는 오래된 나무고 여기 나무는 이제 이제 막 이제 가지고 온 뭐 꽃집에서 사온 그런 요만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났다고 여기서 뭔가 좀 뭔가 나대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내 기준에서 삼아도 되죠. 내가 뭔가를 탁 이제 공부를 했어.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자만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분리를 잘해야 돼.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사무실 이전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사무실 이전하고 집 이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따져야 된다. 풍수. 저는 뭐 방위 이런 쪽은 잘 안 따지지만 그리고 잘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집 이사라든지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들이 어딘가 옮겨가고 옮겨오고 나한테 들어오고 나의 공간에 들어오고 나의 공간에서 없어지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이전 이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정보 잘 얻어야 된다라는 것.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2024년이 나한테 이렇게 온 거잖아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그거에 반한살의 운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또 옷도 살 수 있고 가구 사고 삐까번쩍해질 수는 있고 또 품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고 명예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승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묘일주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목과 토의 기준이 좀 맞아야 되고 이 금의 기운도 조금 있어줘야 돼요. 금수의 기운도 밸런스가 좀 맞아야 이 반환살이 확실히 온다. 자, 그러면 내가 2024년이라는 이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으로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역. 그래서 역학인 거예요. 역학.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정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학 해볼게요. 나를 알고 너를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주팔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무슨 태국하고 이렇게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요즘 이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전략 전술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백전백승을 못하죠. 그거를 자기 팔자라는 거예요. 그건 네 팔자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태국이니까는 발재간이 좀 덜하고 아직 덜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전혀 인종 뭐 이런 거 차별은 전혀 없어요. 어떤 인류에 대한. 자, 원래 잘하잖아요. 오래됐잖아요. 하지만 그 상대방의 그 장점과 단점을 알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가 좋은 거면 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좋다. 이 사람이 좋아해요. 그럼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두잖아요. 여기 두고 싶잖아요. 하얀색이 여기 두고 싶은데 까만색이 여기 두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이 두고 싶은 자리에 두면은 그거는 승리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2024년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살을 써야 될까요? 이게 진미 파살이기도 하고 진미도 파살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에 분리 잘하라 그랬어요. 자, 이 신자진이 이게 해묘미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진토가 미토를 본다.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쓰면 됩니까? 자, 바로 천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가지고 일 분리하고 봄 때쯤에부터 무언가 빨리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인간관계 끌고 가다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무실 이전하고 집 이사 이런 거 할 거 있으면은 알아보고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라는 일의 분리라는 겁니다. 진미는 일 분리 파살이다라는 거죠. 을목 요런 을목을 쓸 것인지 싱싱한 걸 쓸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묵힌 그걸 쓸 것인지 아니면 이 갓김치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순 무김치를 먹어야 될지 이거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미토분들의 2024년에 급선무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살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금이 탁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내년에는 돈이 된다. 내년 여름, 가을, 겨울 요때 돈 분명히 될 겁니다. 정미일주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볼게요. 정사일주 볼게요. 정사일주를 이렇게 나라고 적어놨고 2024년도를 갑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운이 나라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팔자도 다 달라요. 그래도 저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인이고 그리고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은 뭐 문서다, 엄마다, 뭐 그게 12운석으로 값진 쇠지에 있다. 그래서 이건 반한쌀이다. 이 반한쌀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써먹기 위해서는 정인과 상관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 잘 써먹어야 된다.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한테 영업 잘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어쨌든 잘 되려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갑진이라는 건 일단 천살이 온다. 천살이 정인과 상관을 다 알고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살의 이 긍정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천살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살이 잘 되면 뭔가 결판이 난다. 증여 상속받는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확장할 수 있다. 길러낸다. 길러냄이 보람되고 재미있다. 마치 이렇게 아이를 품은 모양. 그게 천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이 이렇게 나한테 온다고 요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근데 2024년이라는 것도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사주팔자라는 게 있을 때부터. 그러면 내가 2024년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럴 때 무슨 살일까요? 이것이. 신자진의 사유축이다. 이거 겁살이다. 겁살을 써서 겁살을 긍정적으로 써서 천살의 긍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얻어낸다. 그럼 겁살은 뭐냐? 겁살이라는 거는 내가 욕심을 조금 낸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긍정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합법적으로 욕심을 좀 낸다라는 거예요. 저 집을 사고 싶다.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천살도 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는데 겁살 이런 거 잘못 쓰면 뭔가 내가 줄 거는 주고 민사소송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 한 내가 3천만 원 정도는만 내가 받으면 되겠다 이랬는데 한 뭐 1억 받으려고 이렇게 겁살 이런 게 부정적인 거 잘못 쓰다가 오히려 역풍 맞는다. 천살의 역풍이라는 거는 윗사람의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윗사람의 회초리 같은 느낌? 어렸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욕심내다가 형제 자매들이랑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인, 문서, 상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 폐인이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쉽게 푸는 거 있죠? 정인. 그래서 문서, 자격, 이런 것들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정화가 이 병 진토를 보면 뭘까요? 12운성. 여러분 좋아하셔. 이것도 쇠지예요. 반한살입니다. 그러면 정화분들은 적어도 이 천살이라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승진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상관이기 때문에 이 유행에 잘 맞춰져서 그 정의를 잘 써서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거에 입각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정유. 제가 정화분들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봐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을요. 좀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정유가 이제 갑진이라는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2024년이라는 시 공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벌어지는 그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유가 들어갈 때는 연살, 도화살을 쓰라는 거예요. 연살, 도화살을 쓰라는 거는 조금 어려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한테 좀 달콤한 말도 좀 해주고 내가 굽힐 때는 좀 굽혀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너 일로 와. 자신 있게 한번 나한테 한번 와봐. 한번 붙자. 이렇게 되는 것도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갑진이 나한테 오면은 이거를 갖다가 천살이라고 그랬죠. 사유축이 신자진을 보면은 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살 도화살의 긍정적인, 여기 긍부정이 있어요. 여기도 긍부정이 있고요. 그쵸? 긍정적인 면을 잘 쓰면은 이 긍정으로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진유합도하자. 돈이 되는 것이고 재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사주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사주 풀을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모르겠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연살 도화살로 천살의 긍정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것이 이 사주의 풀이에, 여러분들 운세를 보는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정인하고 상관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정유다. 이렇게 육합이니까 뭐 애정사가 생긴다. 금이 많아진다. 돈이 많아진다. 그 돈이 뭐 이 인성을 극하니까 문서를 판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누가 뭐 이런 거 유튜브 못하고 사주 못하, 다 하죠. 다 하면 됩니다. 다 점집 차리면 돼요. 철학관 차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없습니다. 정말. 자, 연살 도화살을 긍정으로 써서 천살 돈과 재능을 얻는다.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어깨뽕만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취할 수 있으나 천살에 여러분들 윗사람과의 관계 안 좋아지는 것, 그리고 또 굉장히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안 좋아질 수 있죠. 자, 이 상관을 쓸 때 정인을 잘 쓴다. 상관패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좋은 건 나도 좋은 거고요. 남들이 싫은 건 나도 싫은 것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경쟁해서 내가 선점하면 되는 것이고요. 싫은 것이 있으면 남들한테 알려줘서 저쪽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도 필요한 것이 이 정유일주의 어떤 그런 유의사항이기도 해요. 해야 될 운명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쉽게 정리하면 정인, 여러분들 자격증 딸 수 있고, 상관 많이 그거를 써먹을 수 있다. 유행에 맞춰서. 그리고 이 진토에, 이 습토에 내가 스며드는, 따뜻하게 내가 스며들어 주는, 그리고 나도 이 습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서로 건조함과 서로 간의 습도, 그리고 온도를 좀 나누는 그런 이 2024년. 그러면 여러분들 돈과 재능이 되는, 그리고 인성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진유학 금 이런 식으로도 돼요. 금을 잘 쓴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들어와서 금이 된다. 금이 돼서 인성을 쓴다. 금이 목을 극한다, 이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봄, 여름생은 그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정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데, 이 갑진을 봤다라는 거는 진축 파살이에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살이라는 것은요, 일의 분리, 그리고 공간의 분리, 일, 공간, 시간의 분리도 돼요. 시간을 분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계획을 잘 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맞잖아요. 식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A 회사 갔다, B 회사 갔다, C 회사 갔다, D, 이런 분들 잘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찼다 그러면은 여기서 B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탁 꾸준히 하면 좋다. 정축이라는 글자는 근데 꾸준히 하실 분들인데 사주 팔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축 파사를 잘 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살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재밌네요. 요렇게 하니까 천살. 우리가 운세를 보는 이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운세를 보는 이유, 잘 될까? 안 될까? 조심하기 위해서, 혹은 잘 되나, 한번, 나 잘 되나,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게 더 세요. 돈 되나, 이런 거. 그럼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로또도 사러 가서, 사고 와야지, 돈 주고 사고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다 줍니까? 네. 천살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2024년이라는 이 갑진이라는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내가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쓰면 잘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하고 2024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갑진년이라는 이 2024년을 대비하는 나는 어떤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반환살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파살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자, 반환살의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어쨌든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게 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돈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돈 나갈 것 있는데 너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 아낀다고 막 쑤셔 놓다가 더 터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돈 쓸 때는 쓰고 또 내가 승진해서 뭔가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 내 가게 홍보할 때는 투자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쓰면 결론이 천살로 나타난다. 결론이 난다. 결말이 있다. 결과물이 쉽게 보인다.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 새로운 것을 확장할 수 있다. 뭔가를 길러낸다. 밑에 사람을 길러내서 내 부사수를 잘 둔다. 이런 것들. 이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축과 이것은 정축과 갑진을 봤을 때 쉽게 봤을 때는 정인이 오고 상관이 옵니다. 상관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 이런 거를 잘 써가지고 자격증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 갖다가 잘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걸로 돈이 된다. 진축 파살이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이 중에서 분리라는 거는 계수입니다. 관의 분리. 그럼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이라면 자식분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여성분들이라면 아내와 여성이 아내죠. 아니지. 여성분들이라면 남편과 좀 떨어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또 띠로 하나 또 봐드릴 거예요. 띠 여러분들 띠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좀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개인적 질문도 주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